이번 음악의 치유적 기능, 음악 치료란 무엇이냐, 음악 치료의 역사적 배경,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종, 언어, 문화, 어느 영역을 비교하든지 이 음악에 대한 부분만큼은 만국 공통어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의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냥 좋다고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그냥 좋을 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의 음악인데 우리가 누구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접하게 되는 음악인데 이들의 음악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그래서 이 BTS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BTS 음악을 들으면서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Voice with Love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요, 정말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방시혁 대표를 비롯해서 9명이 이 가사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리듬적인 요소와 멜로디적인 그 음악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가사적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던 아주 기염을 토해냈죠. 그리고 BTS의 리더인 김남준 이 친구가 UN에서 연설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 저도 이 연설의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이 김남준 친구의 의견 아니면 외침이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세계를 지금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잠시만 우리 김남준 친구가 UN에서 연설했던 그 연설 내용을 잠깐 우리가 함께 좀 보실까요? Say the one last thing. After releasing our Love Yourself albums and launching the Love Myself campaign, we started to hear remarkable stories from our fans all over the world, how our message helped them overcome their hardships in life and start loving themselves. Those stories constantly remind us of our responsibility. So, let's take all one more step.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I'd like to ask all of you, what is your name?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Tell me your story. I want to hear your voice. I want to hear your conviction.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I'm Kim Namjoon and also RM of BTS. I'm an idol and I'm an artist from a small town in Korea. Like most people, I've made many and plenty mistakes in my life. I have many faults and I have many more fears, but I'm gonna embrace myself as hard as I can.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gradually, just little by little.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Thank you very much.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는요, 단순히 오락적 기능이나 즐기는 기능을 넘어서서 이러한 사회적 기능으로서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죠.
이 방탄소년단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세계의 팬, 아미들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이들의 메시지와 그 음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임감을 느낀다. 가수로서, 방탄소년단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 한국 역사 속에서는 5,000년 역사 속에 처음 있었던 일이죠. 빌보드 차트의 1위에 올랐고요. 166만 장의 앨범 판매량, 소셜 50회에서 1위 한 횟수가 75회, 1497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 1억 뷰 이상의 뮤직비디오가 13편. 어떻게 보면 모든 신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방탄소년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개인의 역량, 또 노력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이들에게는 주어진 것이죠. 이들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이 음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음악은 인류 만국 공통어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언어든 어떤 문화권이든 관계없이 음악으로 사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어느 곳이든 이런 전시회이든 아니면 호텔이든 모이는 곳곳에서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 함께 어울릴 때에 금방 친해지면서 세계적인 우정들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블랙킹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음악은 인류의 보편적 특성 중 하나이다. 음악은 의사소통의 도구이고 감정의 제극제이며 놀이이고 상품이다. 또한 음악은 인간 행동이다. 그렇죠? 음악은 본성 중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특성이고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아프리카에 가든 아니면 아시아에 가든 중남미를 가든 어디든 간에 이 음악은 어떻게 보면 인터내셔널 랭귀지처럼 함께 공유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오락이기도 하지만 상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블랙킹의 이 정의 중에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것은 음악은 인간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휴먼 베잉, 모든 인간은 이 음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느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도시와 보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습득하는 특정한 언어 및 음악 어법과 형식은 문화적 경험과 학습에 의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인간이 자연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도록 타고난 것처럼 자연적으로 음악을 습득할 수 있다. 음악 교육을 특별히 받지 않아도 어느 나라에는 우리가 말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1, 2, 3, 4 숫자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나라에서는 그 마을 전체를 통틀어서 피아노가 한 대도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부화성이나 어떤 이렇게 음악에 대한 것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악적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케냐를 갔을 때 그런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의
아니면 그 지역의 그 부족의 독특한 특성 안에서 나오는 그들만의 언어적 음악의 역량은 그들이 내는 소리로 우리로서는 교육받은 사람은 낼 수 없는 그들만의 화음을 만들고 그들만의 언어를 만들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놀라운 어메이징한 이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첸 기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을 통해서 정서적 자극을 받은 사람들은 음악에서 인간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그 젊은이들 가운데 자신의 사랑의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 스스로 작사 작곡한 노래를 가지고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므로 그 노래 안에서의 정말 가장 인간다운 인간을 서로 느끼게 되면서 깊은 사랑에 빠졌던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영화들도 나온 것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음악에서 우리가 인간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은 어떤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의 의미를 파악하는 자는 모든 비참에서 벗어날 것이다. 제 주변에는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성악을 통해서 연주를 할 때도 정말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을 때 신의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절대적인 존재인 그 신의 영역까지도 맛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토마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이 음악의 세 가지 치유 효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의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음악을 듣거나 음악 활동을 통해서 감정의 조절이 되어지나요? 오래전 제가 실용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에 한 수강생이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간호사였던 여자 수강생이었는데요. 이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조현증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신착란, 정신분열 뭐 이런 걸로 말미암아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었던 그런 수강생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나 한 부분에 쉽게 몰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업다운이 너무너무 심해서 부모님들도 친구들도 직장에서도 이 친구를 받아줄 수 없어서 결국은 직장에서 나와서 집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수강생에게 저희가 드럼을 배우게 했었는데요. 이 드럼의 이 리듬 4박자, 뭐 8박자, 16비트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확한 이 드럼에 대한 리듬을 배우면서 감정이 많이 조절이 되어지고 다시 돌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슬로우 템포로 음악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정서적인 부분의 안정감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인 음악 치료에서도 이 음악의 빠르기와 또 음악의 높낮이를 통해서 이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기인식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이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자기의 과거의 그 여러 그 현상들 또 여러의 기억들을 통해서 자기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관계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이 음악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많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음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반응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래서 애국가가 있고요. 또 회사들마다 사가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CF를 보면서 음악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드라마나 아니면 CF가 정말 우리가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단조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이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 음악들을 모든 영역에서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의 이 순기능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음악 치료를 통해서 기대하고 또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르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 치료는 치료사가 환자를 도와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음악의 경험과 관계를 통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치료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사,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그들이 함께 이 체계적으로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내담자, 클라이언트, 그 치료 대상자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음악 치료의 두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로서의 음악과 치료에서의 음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음악이 치료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할 때는 치료로서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이 가사를 만든다거나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룹으로 수업을 하고 이런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할 때 치료로서의 음악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고요. 1차적인 도구나 중개의 역할, 그래서 의사가 어떤 수술적인 방법이나 정신적인 치료 방법이나 심리적인 방법, 이것이 아니라 음악 자체를 가지고 하나의 치료적 도구나 중개 역할을 할 때는 치료로서의 음악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전경이며 관계나 다른 치료 방법들은 배경으로 제공한다. 어떤 그 환자가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죠. 어쩌면 이 수술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환자에게 이 환자가 평상시에 많이 들었던 익숙한 그런 음악들을 이 수술하는 시간 동안 들려주면 아주 안정적인 그리고 편안한 느낌으로 이 수술에 임한다라고 하는 임상 실험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의 음악은 직접적인 치료 행위는 아니지만 앞이나 또 배경으로서 음악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음악에 참여하고 음악 안에 관여하도록 도와주는 것. 클라이언트가 치매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하철역에 갔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뇌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알츠하이머나 또 뇌질환에서 오는 파킨슨, 이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산 찍고 대구 찍고 어디 찍는다고 하는 이 노래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신도림으로 갈까요? 구로동으로 갈까요? 연희동으로 갈까요? 어떤 이런 지명들을 통해서 음악의 어느 한 효과로 이걸 적용했을 때 이것이 치료로서의 음악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적절한 음악 경험을 처방해주는 안내자 또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치료에서의 음악인데요. 반드시 음악인으로서의 이 치료적 목적이 달성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치유적 내용은 아니지만
그 음악 외적인 요소들, 그 치료사와의 관계, 또 치료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게 한다거나 또 치유나 이 많은 부분 안에 긍정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치료에서의 음악으로 부가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구가 음악이든 관계이든 치료적 방법이든지 간에 관련성 있는 적절한 도구를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이 음악 치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치료로서의 음악의 여러 영역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눴고요. 이번 음악치료학 주교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2019년도에 발간된 음악치료학 교재입니다. 최병철의 5분이 함께 공동으로 저자로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술은 주관성과 개인성, 창의성, 미가 중심인데 반해 과학은 객관성, 보편성, 재현성, 사실을 강조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요소로 이루어진 음악 치료는 클라이언트와 음악, 그리고 치료사 간의 역동적인 교류를 불러일으킨다. 예술의 영향력을 과학의 그릇에 담은 음악 치료의 매력과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앞면에 있는 그 서문을 제가 옮겨봤습니다. 주요 강의 내용하고 수업 방식인데요. 음악의 치유 기능, 음악의 치료의 목적과 형태, 음악과 발달 행동 연구, 음악 치료 프로그램, 정신질환자를 위한 음악 치료, 노인 질환자를 위한 음악 치료, 자폐범주성 장애 음악 치료, 지적장애 행동장애 음악 치료, 신체장애 음악 치료, 지적장애 음악 치료, 스트레스 조절 및 병원 치료, 음악 치료 관련 서식 작성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음악과 치료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노래 부르기, GIM, 심상이라고 하죠. 즉흥 연주,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발표된 노래를 다시 부르는 것을 우리 음악 치료에서는 재창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있는 노래에 내 가사를 붙여본다거나 또 그 지금 현재 있는 노래들을 가지고 내가 반복해서 부르는 이런 활동들, 악기 연주, 조별 활동, 음악 감상. 이 조별 활동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로 구성이 되어져서요. 어느 팀은 이제 노래로, 연주로, 또 음악 만드는 것으로, 또 뭐 다양한 그 조별 활동들을 하면서 이 수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강의 여러분 어떻게 듣는 중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영상의 그 부분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강에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